누가 개팔자가 상팔자라 했던가. 나는 쓸쓸하다. 도그TV 가입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견을 위한 필수 선택. 대심리학자와 행동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그TV는 리모컨으로 간단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감동받냐? 안녕하세요. JCN 울산중앙방송 내 친구 복실의 개나운서 복실입니다. 봉자입니다. 봉자씨, 축하해요. 무슨 축하요? 제가 축하받을 일이 있나요? 2015년 새해에도 저처럼 멋진 파트너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잖아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네, 착각도 자유니까. 어쨌든 복실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 친구 복실이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내 친구 복실이 사랑해 주실 거죠? 올해에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서요, 시청자 여러분 곁에 있는 반려견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도 따뜻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길에 내 친구 복실이가 멋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지켜봐주세요. 네, 새해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내 친구 복실이 4회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 저는 3마리 구조합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지난 이야기, 버려진 유기견을 다시 사랑받는 반려견으로 울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마리를 구조하면서 유기견 희망 프로젝트 내 친구 복실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자. 안녕하세요. 이제 보호센터에 있으면서 다른 질병 2회에서는 구조한 유기견의 건강검진은 물론 더 멋지고 예쁘게 변신의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층 더 건강해진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새로운 보금자리였는데요. 좁은 철창을 벗어나 따뜻하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친구들의 새로운 여정도 시작되었습니다. 한 생명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만끽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이름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청룡이라고 지었는데 잘 듣고 하라고. 이제 즐겁게 살아가는. 네, 즐겁게 살아가는 갇혀 있다 보니까. 이어 지난 3회에서는 청명, 조이, 누리라는 이름을 부여받으며 즐겁게 뛰어노는 우리 친구들과는 달리 약간 인간의 이기심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편하고자 강아지를 좀 인간이 편하게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닌가. 배우다 보면 깨우치게 돼 있거든요. 아마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반려견 기본 예절 교육에 대한 입장 차이로 두 진행자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는데요. 4회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영리한 개와 훌륭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트레이닝 시간. 어떤 걸 배워볼까요? 첫 시간은 홀드 스틸이라고 개 컨트롤하는 걸 배울 겁니다. 이게 내가 주종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잠시만요. 지금 그 집 안에서도 지금 반려견이 우리를 지켜볼 수 있거든요. 그 시각은 또 어떤지 우리 누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리의 시선으로 본 지금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반려견의 시선도 생각하며 함께 봐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부터 배워볼까요? 자, 홀드 스틸이라고. 홀드 스틸. 네. 그 다음에 아이를 통제하는 법이죠. 통제하는 거고, 통제하는 법인데, 여기에는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주인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제처럼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앉아시켜서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넣고 아이를 앞가슴에 앞가슴 쪽하고 목 쪽 있는 쪽을 이렇게 손을 탁 감싸서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별난 아이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할 거예요. 그래도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꼭 잡고 있어야 돼요. 못 움직이게. 네, 못 움직이게. 턱도 못 움직이게. 근데 너무 힘을 가하게 되면 걔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아이가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잠깐의 어떤 움직임을 통제한다는 거는 그 아이의 성격을 보는 거거든요. 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지 아니면 순종적인지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왜 손으로든 뭐 다리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얘를 못 움직이게끔 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애가 어쨌든 못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PD님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머즐 컨트롤이라고 손을 택 밑에 손을 넣고 입을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입을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데 자 빠져나오려고 그러죠. 이렇게 여기서 너무 힘을 꽉 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개가 만약에 무는 개가 있을 거거든요. 무는 개가 있지만 안 물게끔 딱 잡고 여기서 입을 좌우 그 다음에 아래 위 이거를 내가 이제 주인으로서 이제 밥을 먹는 이제 입을 이제 내 자세 좌우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빠져나오려고 하잖아요. 지금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 되면 다음에 계속 빠져나올 거거든요. 쟤처럼 이렇게 빠져나오면 안 돼요. 좀 강한 아이들 있잖아요. 아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안고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제재가 되는 거거든요.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무는 아가 있어요. 막 거짓말하면 막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물고 막 발톱으로 막 몸을 막 까리비고 막 하는 아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남자니까 힘이 있어서 괜찮겠지만 특히 초등학생이라든지 여자분들이 하기에는 그 아이한테 이겨낼 수 없다냐. 그럴 때는 좀 자기 몸을 이용을 해서 제재를 할 수 있게끔 잘못하다 또 물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목 주변에 통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입을 막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있잖아요. 그걸 하고 산책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물진 않겠지만 보호구가 있는 개가 엄청 사납게 옆에 걸어가는 타인에게 막 짖고 덤비면 그 사람은 위협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런 통제가 안 된 애들한테 앞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홀드 스틸을 해야 된다면 그게 옳은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돼요? 그런 아이들은 정말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죠. 뭐 사람을 공격하지 않게끔, 뭐 주인 말을만 따르게끔.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애완견은 솔직히 말해서 집 안에서 크고 또 작고 귀엽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까지 그렇게 좀 강압적이고 그런 훈련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요? 자. 이게 바로 주종관계 형성을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 자꾸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내가는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이렇게 해? 가만 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내 말 들어야 되잖아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은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아까 좀 말씀한 것처럼 갖고. 이렇게 하면 네. 못하게끔 하고 네. 머저 잡는 것보다 일단 이 아래 다리부터 먼저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발이 못 올라오게끔 일단 요거부터 잘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주고 잘했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15번 정도 하고 또 잘했다고 또 칭찬하고 간식을 주면서 간식을 주고 또 칭찬해주고 아니 나는 가만 못 있겠다. 난 여기서 빠져나가 내 멋대로 해야 되겠는데 왜 네가 나한테 통제를 하느냐. 통제가 돼야만이 내가 훈련을 또 하고 나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통제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구나. 그냥 풀어주는구나. 좋아해주는구나.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요거 되면 아직 방금처럼 이렇게 머절 컨트롤 이렇게 해볼까? 좌우로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머절 힘을 딱 주는 개가 있어요. 힘을 딱 주고 안 가려고 하는 아가 있다. 그렇게 해도 천천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이게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방금 이렇게 우리 홍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걔가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아이가 빠져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빠져나온 거잖아요 지금. 지금 하기 싫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안 될까요? 그런 배우는 분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배우면 안 돼요. 똑바로 하나라도 야무지게 하세요. 지금 공부하기 싫은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지.
이 아이가 제가 이렇게 홀드 스틸을 했을 때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하기 싫다는 표현이잖아요. 어쨌든 거부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전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교수님한테 말씀을 했는데 교수님은 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집중이 돼야만이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다 해서 그럼 니 하지 마라 이러면 그 아이는 공부 안 합니다. 지난해부터 반려견 교육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였던 이채원 교수님과 홍간호 아나운서. 이번에도 역시 그 의견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이, 청명, 누리가 누구보다 사랑받는 반려견이 되길 원하는 마음은 똑같겠죠? 그 마음을 모아 영리한 반려견과 훌륭한 주인이 될 수 있는 마법의 트레이닝. 다시 시작해봅니다. 예, 다시 앉아시키고. 앉아. 다시. 자. 그렇게 딱 잡고 그냥 꼼짝 못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머즐 컨트롤도 되고, 홀드 스틸과 머즐 컨트롤은 반려견을 통제함과 동시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교육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으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당장 실천해보세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여기서 내가 다리를 펴니다. 이렇게. 다리를 펴서 아이를 이렇게 뒤집어요. 네. 배를 보이게 해요? 네, 배를 보이게. 자, 손을 잡고, 옳지. 네. 이렇게. 자, 요거도 하나의 홀리스트리 해가지고, 복종을 하게끔 만드는 훈련이에요. 이렇게 다리를 좀 꼼짝 못하게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분 이 반려동물의 어떤 동작에 있어서 오래 못해요. 네. 조금 있으면 얘가 빠져놓으려고 막 행동합니다. 근데 절대 빠져나오게 하면 안 돼요. 하다 보면 자기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훈련을 하게 되면 강제적인 훈련이 아니라 놀이로서 훈련을 하되 잘못된 거를 자기가 포기를 하게끔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청명이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여자랑 잘 안 맞나 봐요. 아니요. 지금 얘가 지금 누리가 지금 알아요. 힘이 약하다는 거를. 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지금 저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견주의 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누리가 암컷이잖아요. 저는 수컷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부터 청명이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니 홍간호 아나운서, 청명이 여사는 물어보진 않고요? 하하이 농담이고요. 어쨌든 홍간호 아나운서처럼 여성 혹은 어린이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함으로써 반려견은 똑똑하게 성장하고요. 주인도 반려견의 리더로서 반려견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손을 잡아놓은 그 대신에 무릎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올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저기 이제 터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터칭이 뭐냐면 이제 자기 몸을 만지는 곳인데 견주님께서 아셔야 될 게 걔가 싫어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 싫어하는 부위가 뭐냐면 턱 밑에서부터 이 후두부 뒤에 후두부 끝까지 후두부 끝까지는 걔가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귀 만지는 거, 입 만지는 거, 이 머절 만지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머절은 곧 먹이를 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싫어하는 부위거든요. 근데 그 싫어하는 부위를 좋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자꾸 만져줘야 돼요. 귀도 만져주고 이 상황에서 만져주고 이빨도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부위를 만져줍니다. 또 두 번째 싫어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뒤에 엉덩이 쪽에 꼬리, 네. 그 다음에 항문, 그 다음에 엄부. 저희 강아지는 좋아하던데요, 거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좋게 만들어주면 돼요. 싫은 거를 좋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렸을 때 자꾸 이렇게 만져주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그걸 나중에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부위를 좋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터칭을 자꾸 이렇게 싫은 부위를 자꾸 만져줍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져주면 나중에 걔가 안아주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내가 복종도 시킬 수도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부위를 만지면서 좋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네. 또 쟤하고 내하고 교감을 이루면서 마사지도 되고. 마사지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지면서 내 개 아픈지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게 되고 이러면서 또 자기 싫어하는 부위를 또 만지면서 좋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또 그 위기 질서도 또 서열도 정해질 수도 있는 거고. 터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훈련도 훈련이지만 집에서 아이를 뭐 가다가 보면 머리도 만질 수도 있는 거고 가다가 꼬리가 받칠 수도 있는 거고 있는 건데 거기를 자기가 싫어하는 부위 만졌다 해서 사람을 공격을 한다든지 뭐 어르렁거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습관을 시켜서 나는 내 몸을 어디에도 만져도 나는 좋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나 좋다. 서로가 더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들으면 좀 서운해 하시기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주물러 주거든요. 내 발로 항상 서 있는 애니까 그래 아팠지? 이러면서 다리를 이제 주물러 주고 이제 얼굴 마사지도 해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꼬리 끝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꼬리 끝에 이제 그 동글동글한 몽우리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계속 이제 잡히길래 커지길래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이게 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바로 즉시 이제 마취를 하고 째서 고름을 짜낸 적이 있는데 더 커졌으면은 이게 뭐 뼈를 통해서 꼬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을 수도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터칭이라는 게 이 아이와 저와 그 교감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내 아이가 정말 아픈 곳은 없는지 이렇게 뭐 혹시 혹은 만져지지 않는지 이렇게 아픈 곳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그 훈련법이자 또 교감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방송을 통해서 네. 서운해하실 부모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엄마 아빠 저 키우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저도 또 기동이를 통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네, 마사지 해드릴게요. 네, 홀드 스틸과 머즈 컨트롤, 또 터칭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리드 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교수님, 이건 네. 어떻게 훈련하는 건가요? 그래, 리드 워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산책을 가기 위해서 목줄을 채우죠. 목줄을 채워서 산책을 가잖아요. 네.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먼저 리드가 돼서 나를 앞서간다든지 아니면 앞에 오는 사람 어떤 뭐 다른 강아지를 보고 달려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컨트롤하는 훈련이에요. 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넣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요거를 이렇게 잡습니다. 어떻게요? 자, 이렇게 요걸 안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요걸 걔는 각척이거든요. 줄을 이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요? 자, 이걸 잡는데 이 줄을 당기게 되면 걔는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거든요. 당기지 말고 줄은 항상 U자로 능선하게 앉아. 옳지. 잘해줄 때는 바로 보상을 줍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군요. 제가 한번 좀 갔다 올게요. 네. 옳지, 따라. 옳지. 옳지, 놓아. 옳지. 항상 쟤보다 앞서가면, 제 다리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옳지, 놓아. 옳지. 옳지, 앉아. 옳지. 옳지, 따라. 옳지. 일로 와. 옳지. 일로 와. 옳지. 자, 얘가 나를 자꾸 보죠? 네. 이게 아이 컨택이랍니다. 내가 뭘 할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얘가 훈련성이 참 좋아요. 우리 누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갔다 와볼까요? 한번 먹이 있나요? 네, 저 간식, 손에 예. 있습니다. 예. 잘했을 때는 먹이 하나씩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갔다 올게요. 누리 자, 간식을 한번 줄까요? 한번 주세요. 누리. 아이, 잘했어. 가볼까? 자, 가자. 따라. 앉아. 누리 앉아. 먹이를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앉아. 누리 앉아. 누리 앉아. 이렇게 앉아. 앉아. 반려견과의 그렇지. 산책은 필수. 이럴 때 반려견이 멋대로 행동한다면 리더워크 교육이 필수입니다.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주인은 반려견 쪽을 쳐다보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걷는 리드워크 교육을 시켜보세요. 반려견과 더 평화롭고 다정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름이 예를 들어서 그냥 청명, 옳지 청명이라면 걔는 흥분하게 돼요. 자기 이름을 부르게 되면 자꾸 흥분하게 돼요. 흥분하는 아이는 조금 자기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냥 따라. 옳지.
자, 방향을 이렇게 트는 경우도 있고 또 방향을 일로 트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방향을 자꾸 이렇게 좌로 또 우로 일로 이런 식으로 집에서 자꾸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집에서 줄 메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밖에 산책을 하더라도 네. 그게 컨트롤이 될 수 있어요. 홀드 스틸, 머즐 컨트롤, 터칭, 리드워크. 오늘 함께 배워본 이 4가지 교육은 실제로 애견센터 훈육교실에서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장 기초적인 동시에 무척 중요한 교육법인데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기억해 두셨다가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견이라 해서 그 나쁜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지.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성을 키워야 되는데 얘들 뭐 사회성이 다 돼가 있더란 이야기. 사회성 적응, 그다음 환경 적응, 이게 참 잘 되어가 있더라 이야기.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약간 또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짖는다는 거, 또 그다음에 자기 고집이 조금 있다는 거, 그게 있던데 그것만 잘 훈련을 하고 컨트롤만 한다면 정말 착한 아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이렇게 한 달 만에 정말 개과천선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조금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사랑과 애정으로 얘네들을 보살핀다면은 얘네들도 정말 훌륭한 강아지로 또 거듭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운 4가지 교육법 기억하시죠? 처음으로 함께한 홀드 스틸은 주인의 가랑이 사이에 반려견을 두고 앞가슴과 입 주위를 감싼 후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반려견의 턱 밑에 손을 넣고 입을 잡는 방법인 머즐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입을 상하 좌우로 움직여주는 것이었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함께한 터칭. 터칭은 반려견이 싫어하는 부위라도 자꾸 만져줘서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이를 통해 주인과 반려견 사이의 교감은 물론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으로 리드워크. 리더워크는 주인과 반려견이 함께 걸을 때 주인보다 앞서거나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 해보며 즐거운 산책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홀드 스틸, 머즐 컨트롤, 터칭? 복실씨. 아니, 복실씨가 그거 외워서 뭐 하시려고요? 진행은 안 하시고, 정말. 네. 우선 홍간호 아나운서와 이채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 분 지난 3회보다는 덜 싸우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처럼 다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복실씨, 여전히 오늘도 이상하시네요. 우리가 언제 다정했다고, 정말. 뭐 어쨌든 생각은 달라도요, 조이와 청명이 또 누리가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저도 홀드 스틸, 머즐 컨트롤, 터칭, 리드워크까지 저도 이 교육을 받아봐서 아는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던데요. 네, 뭐 어쨌든 앞으로도 남은 교육 잘 받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울산 수의사에서 전하는 애견 건강상식입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울산시 수의사회 홍보이사 박지선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동물을 키우실 때 제일 먼저 접하시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출생 후 어미로부터 받은 항체가 생후 한 45일 정도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기초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기가 되는데요. 기초접종 백신에는 혼합 백신, 코로나 장염 백신, 전염성 기관지염 백신, 개 인플루엔자 백신, 그리고 광견병 백신이 있습니다. 이 백신들은 평균 2주 간격으로 총 6회에 걸쳐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초접종이 완료가 되면 항체가 잘 형성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항체 검사를 실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들은 사람과 달리 형성된 항체가 평생을 가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추가 접종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고 외출이나 목욕, 심한 운동 등은 2 내지 3일 동안 금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열이 많이 나고 두드러기,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담당 수의사랑 상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접종 외에 중요한 예방이 있는데요. 바로 심장사상충과 외부 기생충에 대한 예방입니다. 겨울철이라고 해서 심장사상충 예방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동물이 생활하는 온도가 18도 이상일 경우에 심장사상충 예방을 해주셔야 하고요. 겨울철의 경우는 실내 공기가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먼지 진드기가 번식을 잘 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간편하게 약을 발라주시는 것만으로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접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전염성 질환에 노출이 되게 되면 애견은 물론 가족들까지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되므로 백신 프로그램은 꼭 실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깐깐한 예방접종 프로그램으로 사랑하는 애견을 전염성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애견 건강의 시작, 예방접종입니다. 이상 울산시 수의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울산 수의사회의 애견 건강상식. 오늘은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봤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봉자씨, 제 멘트인데 봉자씨 가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복실씨가 이걸 보고 뭐 느끼시는 게 없나 해서 제가 뺏어서 했죠.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느끼는 점이요? 글쎄요, 뭐가 있지? 복실씨는 예방접종하러 병원에 가자고 하면 그 순간부터 벌벌 떨고 도망다니기 바쁘시잖아요. 아니 제가요? 언제요?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 예? 정말 유치하게. 어쨌든 예방접종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병원을 절대 무서워하는 적이 없지만 앞으로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복실씨를 기대하며 다음 소식입니다. 네, 나날이 인기가 치솟고 있는 코너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전하는 반려견 소식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기다려. 와! 자, 차렷. 잘했어요. 쿠키 먹었다. 봉자씨, 미안합니다. 네, 뭐가요? 저 사실 봉자씨가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이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코너를 보니까 좀 뭔가 잠시만요. 보다 보니요? 뭐라고요? 아니 봉자씨의 그 미모를 따라가기에는 다들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이죠. 복실씨, 저 이미 마음 상했다고요. 하지만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잘 아시죠? 네, 참여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반려견의 귀엽고 특별한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 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2015년 새해에는 더 많은 친구들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내 친구 복실이는 올해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반려견 희망 프로젝트라는 첫마음 그대로 이 세상 모든 반려견이 사랑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요. 그 길에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다음 이 시간에도 따뜻한 사랑 나눠드릴 것을 약속하며 내 친구 복실이 4회는 여기서 마칩니다. 5회에서 만나요. 멍멍! 누가 개팔자가 상팔자라 했던가. 나는 쓸쓸하다. 도그TV 가입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견을 위한 필수 선택. 대심리학자와 행동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그TV는 리모컨으로 간단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감동받냐?